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지 마세요. 다 켜놓으세요. 네, 켜놓으시고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있는 거 아시죠? 함부로 퍼나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저작권이 영어는 뭐예요? 카피라이트. 무슨 뜻이죠? 카피할 권리. 자료는 제가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카피할 권리 있으세요. 아 이거 중요하다 싶으시면 찍으셔서 단톡방에도 올리시고 다만 출처만 LTC 100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강의 시간에 포함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이거 진행 안내를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가대표 가정행복 코치이자 시나리오 플래너 이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뭐 기업 경영자이면서 가정행복 코치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 숫자는 뭘까요? 요거 맞추시는 분들 제가 책 드립니다. 이 숫자는 뭘까요? 5개 직업? 원고 셌죠? 원고 셌지. 아니 그럼요. 네, 일단 남겨주시면 제가 경험에 5명의 안에 이수장도 제가 한 여자도 지겹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직업입니다. 전부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저희 직업에 계속 현재 직업이에요. 옛날 직업 아니고 저는 28년 직장 생활을 했고요. 지금 17년째 기업 경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인이면서 가정행복 코치이면서 강사이면서 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고 최근에는 시니어 모델을 넘어서 광고 모델과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 5개의 직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절대 자랑 아니고요. 박수 치시는 건 뭐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절대 자랑 아니고요. 제가 28년 직장 생활을 했고요. 17년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첫 직장은 제가 대한항공을 다녔어요. 두 번째 직장은 기린사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24년을 다니고 부사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8년의 직장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잘 나가던 저희 회사가 매출 1,000억짜리 회사였는데 IMF 때 저희는 건축자재를 제조해서 원청 건설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가 건설사들이 그때 다 부도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연쇄 부도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때 제가 경영을 맡아서 7년 동안 정말 뭐 공중전,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화학전까지 다 겪으면서 제가 그 회사를 다시 1,000억짜리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해 말에 오너가 회사를 팔아치웁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때 저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습니다. 아! 평생 직장에 간 건 없구나. 회사는 나를 책임지지 않는구나. 내가 내 인생 설계를 잘못했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설계를 하지 않겠노라고 마음먹고 제가 퇴직을 하면서 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웠고 지금 17년째 그 인생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퇴직을 리타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리타이어라는 뜻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고 새로운 인생을 질주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리타이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예. 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1924년생이세요. 지금 만 100세. 지금은 호스피스에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인데 이분은 재임 중 가장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분이죠. 이분 책을 제가 읽었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의 리더기라는 책인데 기가 막힌 문장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시기는 딱 2번밖에 없었다. 한 번은 대학 다닐 때였고 또 한 번은 대통령 퇴임 후였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의미 있는 일을 원 없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분은 헤비타트 운동 같은 많은 봉사를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 같은 거 북한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 노력을 인정받아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 설계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인생 설계를 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완벽한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시작하면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겠구나, 때려쳐야 되겠구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뭘 고쳐야 되겠구나, 뭘 배워야 되겠구나, 이것은 알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생각이 떠오르면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요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제가 지방 강연을 다닐 때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가요. 여행 삼아. 그래서 강의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여행지도 들리고 하는데 2014년도에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떴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보 모델을 모집한다. 제가 이때 나주에 강연을 갔을 텐데 강의하고 올라오는 길에 순천만 갈대숲을 들렸어요. 갔는데 평일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울창한 갈대숲에. 그래서 갈대숲 한가운데 차를 탁 세우고 제 아내랑 저랑 멋지게 포즈를 찍어서 취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걸로 여기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저와 제 아내 이름으로.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같이 바쁜 사람이 뭐 이런 짓을 해요. 될 줄 알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죠. 제 아내 이름으로 덜커덕 당첨이 됐네요. 자,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4명의 사진작가, 마지막에는 서대호 작가와, 그러니까 이 22명의 모델이 선발되는데 부부 모델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개인 아니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저희가 영종도 매립지에서 황혼의 왈츠라는 주제로 2차례에 걸쳐서 2월 달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저는 턱시도 한 장 입고 제 아내는 실크드레스 한 장 걸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정말 저는 인생 사진 하나 건집니다. 이건 누가 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저지른 거예요. 저지르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는 거죠. 이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요 한 달 동안 전시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현대자동차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홍보를 했던 그런 적이 있네요. 자, 저는요 28년 직장 생활하고 17년째 기업 경영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몸을 하고 20년을 살았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받을 필요 없어요. 답을 알아요. 제가 복부 비만이니까 살 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5년 연말에 제가 결심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유능한 트레이너와 함께 몸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날 시작해서 7월 12일 날 딱 5개월 동안 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고, 굶으라 그러면 굶고, 운동하라 그러면 하고.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체중이 9kg가 빠졌어요. 제 몸에서 쇠고기 600g짜리 15개가 빠져나가고, 체지방이 10%가 줄었고요. 허리가 3인치가 줄었습니다. 제가 오래 운동한 사람이 아니라서 울퉁불퉁한 몸짱은 아니지만 이렇게 옷을 입으면 예쁠 정도의 몸으로 변했다는 거죠.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운동 끝나고 제주도에 화보 촬영하는 거예요. 네, 목이 오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운동을 하고 나니까 주위에서 시니어 모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서부터 제가 4개 대회 모델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다 결선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 미시스 모델 대회 남자 모델 부분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모델을 2년 동안 4개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신청서부터 마지막 런웨이 하기까지 보통 3달에서 4달 정도 걸려요. 모여서 막 합숙은 안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동선 맞추는 것도 있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 이상 이제 런웨이는 하지 말고 제가 그럼 내가 이 만들어진 몸과 이 또 옷 입는 걸 좋아하니까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주위의 권유를 받아서 제가 연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델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자체에서 나왔던 그 뱅킹 앱인데 거기에 제가 광고 모델로도 발탁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제가 했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그러세요. 그걸 어떻게 해? 불가능한 일이잖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일과 힘든 일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은요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9kg를 빼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mpossible이 아니라 I am possible이다. 이렇게 용어를 고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세계를 만나라. 신세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던 길을 걸어보는 거잖아요. 몰랐던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책을 쓰기 전에는 작가라는 신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몸짱이 되기 전에는 건강이라는 걸 어떤 건지 알지 못했어요. 제가 모델이 되기 전에는 모델의 길이 어떤지 알지 못했어요. 연기자가 되기 전에는 연기자 길이 어떤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해보니까 다 가능하더라는 거죠.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스포일러가 되라 하고 강연 듣는 분들한테 말합니다. 스포일러가 뭐죠? 연극이나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려서 재미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는데 저는 인생 설계에 관한 한 스포일러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운동을 하고 제가 SNS에 운동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립니다. 영상도 올리고. 왜 그럴까요? 자랑하려는 것도 조금 있지만 그거보다는 스포일러가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아니, 제가 영상 올려놓고 운동 안 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저는 되기로 했고 계속해서 이것을 만천하에 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인생에 해시태그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시태그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가대표 가정행복 코치라는 해시태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연기하는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하죠. 저는 연예인이란 말 안 써요. 저는 연예인이라고 써요. 연기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 해시태그가 된 거예요. 어떤 도전을 하고 여러분이 성취를 하시게 되잖아요. 나만의 철학이 생깁니다. 나만의 용어가 생깁니다. 나만의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해시태그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각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2시간짜리 강의 내용이지만 오늘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는 인생을 4막으로 나눕니다. 흔히들 인생 2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1막은 배우는 단계, 2막은 경제활동의 단계, 3막은 퇴직 후의 생활의 단계, 4막은 이제 황혼기. 이렇게 좀 4막으로 나눴어요. 자, 인생 2막 현재죠. 현재에 우리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상단에는요. 내가 그동안 성공했던 것들, 보람 있는 일, 자랑스러운 일을 쫙 적게 해요. 밑에는 내가 그거 하느라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내용들을 적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자, 현재는 뭐죠? 인생 3막으로 가기 위한 하프타임이죠. 자, 내가 성공하고 보람있고 자랑하는 일 중에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일, 그걸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걸 경력, 자산, 자원 또는 강점이라고 부르죠. 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 중에서 지금도 안 하고 죽으면 억울할 것 같은 거, 그것도 정의하게 합니다. 우린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 현재예요. 자, 3막에는 어떻게 살까요? 내가 정리한 나의 자산, 자원, 강점 중에서 강점을 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아, 젊을 때도 못 번 돈을 나이 먹어서 무슨 소리 겁니까? 돈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못 벌어요. 자,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몰라서 못했으니까 이제 배우러 다니는 거죠. 바로 평생 학습시켜잖아요. 자, 이 두 가지 활동을 어떻게 하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SNS나 블로그에 반드시 포스팅하라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재능 기부한 활동, 평생 학습한 활동을 일주일에 2번씩 일관되게 3년을 올려보세요. 저 소주 먹는 사진, 꽃 사진, 강아지 사진 못 올리게 합니다. 3년 뒤에는요,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왜요? 일관된 주제로, 동일한 주제로 3년 동안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돈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에 10만 원밖에 안 줬죠. 김창욱 교수가 강의 시작할 때 얼마 받고 시작했는지 아세요? 2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경력이 쌓이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시간당 100만 원을 받는 전문가가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활동을 계속하면 그게 어느새 나의 정체성이 돼요. 나는 국가대표 가정 행복 코치다. 그리고 행복한 아버지의 모임을 만들고 두려운 아이들을 만들고 10년 동안 100개 쇼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가정 행복 코치야. 그게 나의 사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난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인생 설계도가 나오고 돈까지 벌어주네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정하게 해주고 내 사명이 되게 했네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생 설계 아닌가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당신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야? 그래서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당신 생각에 내가 언제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 그랬더니 당신이 회사의 전무 부사장 할 때? 왜? 그때 명절이면 현관 앞에 테이프 상자가 천장까지 닿았잖아. 이 여자가 선물을 좋아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고 내가 지금 그때보다
연봉도 좋지만 그때는 남을 위해 일을 했다고 해.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원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이 행복해. 하지만 난 지금도 전성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난 아직도 배가 고파.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깨와 소금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깨달음이 됩니다. 깨달은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배워야죠. 배운 다음에 뭘 하죠? 실천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변합니다. 저는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면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걸 신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신세계를 10번, 20번 만나면 우리는 어느새 부쩍 성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인생 성장 곡선이라고 이름 붙였죠. 자, 여러분 이제 강의는 마칠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생각 스쿨이라는 걸 만들고,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은 인생 각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각본 스쿨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1, 2, 3단계로 우리가 인생 각본을 세우고 나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을 돕는 인생 각본 스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우리 이 커뮤니티에서 같이 한번 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대표 가정행복 코치이자 시나리오 플래너 이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